안녕하세요. 감전된 한라봉입니다. 24년 2회 전기공사기사 실기 가보건 해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건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가채점도 해보시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테니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 회차에서는 총 19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6문제가 기출, 3문제가 신출이었는데요. 많이 까다로워하시는 견적과 시퀀스 유형은 이번 회차에서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소 쉬웠던 회차가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출문제입니다. 가번과 나번이 각각 따로 기출로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이번에는 하나로 합쳐서 1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축전지 설비에 대한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번은 우리가 20년도 1회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축전지를 방전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면 극판의 황산납이 회백색으로 변하고 내부 저항이 증가하여 충전 시 전해액의 온도가 상승하고 전지의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을 적으시오. 정답은 설페이션 현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상까지 작성하지 않으셔도 설페이션만 작성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고 이건 역시 영어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발음으로 작성하셨다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부동충전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1년도 2회에 출제되었습니다. 답을 보시면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되전력 부하는 축전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 제가 이렇게 읽은 이 부분은 교재의 모범 답안입니다. 이 모범 답안과 똑같이 쓰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를 작성하셨다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 1번 문제는 배점이 5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가와 나로 소문제로 각각 출제가 된 문제로 우리가 하나만 맞추셨더라도 부분 점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역시 기출문제인데요. 19년도 4회에 출제되었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거 분산형 전원 개통 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개통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을 전력 개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개통과의 보호 협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1번부터 3번까지 보시면 분산형 전원 설비의 이상 또는 고장 2번, 여기가 소문제 1번이 되겠죠. 연계한 전력 개통의 이상 또는 고장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단독 운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연계한 전력 개통 그리고 단독 운전 상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단단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만 맞추시더라도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점이 4점이기 때문에 하나만 맞추신다면 2점씩 이렇게 분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번입니다. 이 문제도 기존 기출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인데요. 10년도 2회, 16년도 2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벌은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OF의 단선도이다. 이것을 복선도로 그리시오. 단, 전기 방식은 3상 3선식이고 접지도 표시하시오. 기존 기출과 차이점을 찾아보면 접지를 표시하라는 조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접지도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3상 3선식이므로 우리가 PT 2대로 V결선, CT 2대로 V결선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기존 복선도를 그리는 답안 틀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진 틀을 가지고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PT 2대를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는데 뾰족하게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전력선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두 친구는 묶어서 가운데로 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력선에 각각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PT 2차 측은 1차 측과 동일하게 거울 모드처럼 거울 보듯이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엔 CT를 그려볼까요? CT 2대를 그려보면 먼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CT를 먼저 그려주세요. 이렇게 CT를 그려주시고 이 친구는 쭉 뺍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쭉 빼주시고 CT는 이 친구들을 묶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결선은 끝나고 지금 문제에서 접지를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PT 2차 측 이 선을 모아준 이 친구와 CT의 이 한 단자를 접지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자 밖으로 선을 빼지 않아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딱히 정답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결선도를 잘 작성하고 접지만 표시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자 밖으로 선이 나오는 정도는
정답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6점이 되겠습니다. 4번도 기출문제입니다. 3번이나 출제된 친구인데 기존 기출문제와는 약간 다른 점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 기출은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었는데 2번은 1번, 2번, 3번, 4번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차례대로 1번이 현수애자, 2번이 보라이, 3번이 여기 기억형 원철, 그리고 4번이 소켓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답 문제는 모두 맞추지 못하셨더라도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 배점을 보시면 8점이기 때문에 각각 2점씩 부분 점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번입니다. 이 문제는 신유형인데요. 공사산업기사 15년도 2회, 20년도 1회에 유사한 유형이 출제되었고 전기기능사, 전기설비 13년도 2회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종목의 기출문제를 다 푸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의 다 처음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전압이 415V이고 일선의 최대 공급 전류가 500A인 삼상 삼선식 전선로의 일선과 대지 간에 필요한 절연 저항값의 최소값은, 우선 이 문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7조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 성능의 규정에 따릅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우리가 저압 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설 전류를 제가 IG라고 표현을 해보면요. IG는 최대 공급 전류 500A 곱하기 2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0.25A가 나오고요. 이렇게 구한 누설 전류를 가지고 절연 저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R은 누설 전류분의 사용 전압을 해주시면 끝이 나요. 대입해 주시면 0.25분의 415로 해주시면 되고 이 값이 1665미 되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1665미 되겠죠. 6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 기출문제인데요. 오히려 기출에서는 직접 접촉 예방을 위한 보호 방법을 다 작성하라는 문제였다면 이 문제에서는 고르라는 문제로 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골라보면 직접 접촉 예방은 우리가 앞자를 따서 충격, 장, 손, 누를 굴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우리가 정답을 작성할 때는 니은,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이응을 정답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이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7번도 기출문제입니다. 간접노후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간접노후 비율은 공사 종류별, 공사 규모별, 공사 기간별 간접노후 비율을 다 더해 주신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면 총 공사비가 29억 원이다. 즉 그러면 여기서 50억 원의 미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4%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11개월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해당되는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공사이므로 여기 전기가 있죠. 여기 15%가 되겠고 이 각각을 다 더해주시고 3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15 더하기 14 더하기 15 나누기 3을 해주시면요. 이 값이 14.67이 나오겠습니다. 단위는 퍼센트죠. 정답으로는 14.67을 정답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 문제도 기출문제죠. 변압기 병렬운전 조합이 불가능한 결선 두 가지를 쓰시오. 단, 델타, Y만 포함할 것. 기존 기출문제는 변압기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 4가지를 작성하라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다 작성하실 필요도 없이 그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골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렬운전이 불가능하려면 델타 또는 Y가 홀수개이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델타가 3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델타가 3개,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Y가 3개, 네 번째 케이스 역시 Y가 3개인 형태로 총 조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조합 중에 2가지를 골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가지가, 이렇게가 한 세트이죠. 이렇게 1번에 작성하시거나 마지막 친구를 이렇게 한 세트를 2번에 작성해 주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자유롭게 2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이 문제도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었는데요.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측 전압이 380V인 삼상 삼선식 옥내 배선이 있다. 그림과 같이 150m 떨어진 곳에서부터 5m 간격으로
용량 5kVA의 삼상 기기부하 세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하 말단까지의 전압 강화를 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전선의 최소 굵기를 얼마로 선정하면 좋은지 표에서 산정하시오. 결국에는 전선의 굵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금 조건을 보시면 삼상 3선식에서 전선의 굵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작성해보면 A는 1000 2분의 30.8 Li로 계산할 수 있고요. 이때 L은 부하 중심거리 L이 되겠고 I는 전류, 그리고 E는 전압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다 구해주신 다음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 L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 값은 부하 중심거리로 지금 부하가 세 대가 있죠. 그래서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분의 L1 I1 더하기 L2 I2 더하기 L3 I3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공식을 적는 과정은 설명을 위한 부분일 뿐 실제 풀이에서는 이렇게 다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중심되는 부분만 계산식만 작성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우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전류값이 주어져 있진 않죠. 오히려 용량값이 5kVA로 주어졌어요.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공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제가 동시에 루트 3 V를 곱해볼게요. 지금 이 세대의 부하는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V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 3 V를 곱하게 되면 분모는 루트 3 VI 꼴로 결국에는 피상 전력이 나오게 돼요. 즉 이 5kVA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식을 좀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결국에는 분모에는 P1 더하기 P2 더하기 P3가 되고요. 분자는 역시 L1 곱하기 P1 더하기 L2 곱하기 P2 그리고 L3 곱하기 P3 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5를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 5kVA를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 값이 P1, 이 값이 P2, 이 값이 P3가 해당이 되겠고요. L1은요. 떨어진 거리를 보시면 돼요. 이 첫 번째 부하는 150m입니다. 즉 L1은 150이 되겠고 이 L2는 이 P2까지 즉 이 두 번째 부하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 여기는 155m가 되겠죠. 이게 L2 값이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친구 L3는 5를 더 더해주시면 됩니다. 즉 160m가 돼요. 이렇게 각각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5 더하기 5 더하기 5분의 여기는 150 곱하기 5 그 다음은 155 곱하기 5 마지막으로 160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돼요.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155m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대입을 해야 되는 L 값이 155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전류 값을 계산해 볼게요. 이 전류는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지금 부하가 총 3대가 있죠. 5kVA가 총 3대입니다. 제가 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3으로 표현할게요. 제가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함으로써 지금 5kVA를 5000V로 바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위의 단위는 지금 볼트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지금 이 보시면 지금 3상이기 때문에 전류는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전압은 380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22.79 암페어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전압 강화 2를 계산해 볼게요.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전압 강화를 5% 즉 전압 강화율이 주어진 겁니다. 전압 강화가 아니라 전압 강화율이 5%로 주어진 거예요. 자, 전압 강화율을 임의로 엡실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전압 강화율의 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우측에 작성을 해볼게요. 전압 강화율은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으로 나누신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자에 해당되는 값이 전압 강화죠. 따라서 전압 강화율 엡실론은 VR분의 전압 강화 2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 2이기 때문에 2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면 100분의 엡실론 곱하기 수전단 전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0분의 엡실론이라는 것은 5%를 0.05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0.05
곱하기 VR, 여기는 380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이 값은 우리가 19V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이쁘게 정리해볼게요. 전압강하 2는 우리가 0.05 곱하기 380을 해주면 되더라. 이 값이 19V가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선의 굵기 공식에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이 해당 공식에 우리가 구한 값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번째 A는 1000 곱하기 19분의 30.8 곱하기 155 곱하기 22.79를 계산해 주시면요. 이 값이 5.73이 나옵니다. 5.73 단위까지 해주시면 제곱밀리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표에서 선정을 해줘야 되죠. 근데 어떠한 값을 선정해 주시면 되냐? 정리를 해보자면 전압강하를 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즉 전압강하를 5% 이하로 한다면 전압강하 역시 19V보다는 작게 되겠죠. 19V보다 작게 된다면 이 분모의 값이 작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는 굵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5.73보다는 큰 값을 선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5.73이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6을 선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6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 기출문제인데요. 기존 기출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도 물어봤었죠. 그래서 차례대로 표준부호를 작성해 보게 되면 10, 20, 30, 40이 정답인 기출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표준부호를 다 작성하지 못하셨더라도 부분 점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총 배점을 보면 6점이기 때문에 각각 2점씩 부분 점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이 문제도 기출문제와 유사한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변압기 용량 2000kVA, 수전전압 22.9kV, 변류비 75대 5이다. 140%의 부하전류에서 차단기를 동작시키고자 할 때 과전류 계전기의 전류 탭을 선정하시오. 우선 과전류 계전기의 전류 탭을 제가 문자로 임의로 IT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자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 값을 계산해 보면 우선 변압기 용량 2000kVA로 줘졌죠. 제가 이 킬로를 10의 세제곱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즉 분자를 볼트암페어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22.9kV 우리가 이렇게 큰 전압은 3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3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변압기 용량을 루트 3 그리고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때 전압은 22.9kg이기 때문에 10의 세제곱. 그래서 제가 단위를 볼트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2.9 곱하기 10의 세제곱 볼트가 되는데 지금 볼트 암페어를 볼트로 나누게 되면 암페어의 단위만 남습니다. 즉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셔도 되고요. 이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 부분을 분모 분자에 다 생략하셔도 똑같습니다. 계산 과정은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변류비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류비를 생각해 주시면 그 CT가 있다고 했을 때 이 CT의 2차 측에 과전류 계전기 즉 OCR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친구는 이 CT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변류비가 75, 5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소전류가 되겠죠. 따라서 작아지게끔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5분의 7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게끔 75분의 5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문제에서 140%의 부하 전류에서 차단기를 동작시키고 나다. 즉 여기에 곱하기 1.4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계산식은 다 작성하였습니다. 이 식을 계산해 주시면 이 IT 값이 4.71A가 나옵니다. 이제는 이렇게 계산한 값을 가지고 주어진 표에서 전류 탭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탭 전류를 선정할 때 상위 값을 선정해야 되는지 하위 값을 선정해야 되는지 딱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하 전류보다는 크게 선정을 해주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부하 전류가 무엇이냐? 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있죠? 이 친구, 즉 여기까지 계산한 친구보다는 크게, 즉 여유를 두어서 선정을 하셨다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 색깔로 표시한 이 부분에 부하 전류의 값은요, 우리가 3.36A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36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이 친구를 4A로 선정하셔도 되고 또는 5A로 선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하 전류 3.36보다 작게 탭 전류를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과부하가 아님에도 이 동작하기 때문에 원활한 전력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부하 전류보다는 여유를 둔 4A 또는 5A를 정답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이 문제는 신유형인데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지선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지선을 맞추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선의 종류가 주어지고 지선을 설명하는 작성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지선의 그림이 주어지고 지선의 명칭을 작성하는 문제로 새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부터 차례대로 공동지선, 2번 수평지선, 3번 Y지선이 되겠고요. 이 문제들을 다 못 맞추셨더라도 각각의 2점씩 부분 점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번입니다.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변압기의 철심과 건선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온도 상승을 냉각하기 위한 방식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즉, 변압기의 냉각 방식을 5가지 작성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압기 냉각 방식을 작성해보면 유입잔행식, 유입풍냉식, 유입순행식, 송유잔행식, 송유풍냉식, 송유순행식, 건식잔행식, 건식풍냉식, 건식밀폐잔행식, 건식밀폐풍냉식과 같이 굉장히 많은 냉각 방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유롭게 5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5가지가 다 기억이 안 나서 몇 개 못 적으신 분들도 이러한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이 문제는 기존 기출문제와 똑같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변류기에 관한 OX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소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정답은 다 5가 되겠습니다. 다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우리가 틀렸다 한들 우리가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조금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하시면 쉽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저압 변류기 2차 배선의 도중에는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굳이 접속점을 만드는 필요가 없죠. 우리가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저압 변류기의 2차 배선은 공사상 지장이 없는 한 최단 거리로 배선하여야 한다. 공사상 지장이 없는데 굳이 긴 거리로 배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저압 변류기 2차 배선은 케이블에 직접 장력이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당한 방법으로 케이블을 고정하여야 한다. 즉 케이블에 어떠한 위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대처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에 직접 장력이 걸릴 우려가 있다면 케이블을 고정하는 방법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하시면 쉽습니다. 4번 계기용 저압 변류기에는 전력 거래에 관련되는 계기 및 부속기구 이외의 것은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변류기에는 이 관련된 기기만 접속하되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5번 변류기 2차 회로는 개방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변류기 2차 측이 개방이 되면 변류기 2차 측에 고전압이 유기되어 변류기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은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 해당되는데요. 피레기를 시설하는 장소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기출문제와 다르게 조건이 조금 특이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피레기를 시설하는 경우가 아닌 곳은 제외한다. 즉, 아닌 곳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설하는 경우를 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러한 심부름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마트에 한라봉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사와라. 그럼 저는 어떠한 심부름을 받은 건가요? 한라봉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사와라. 결국에는 한라봉을 사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피레기를 시설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 이 말은 이 KC 피레기의 시설에 따라서 이 해당 조건 하에 이 4가지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4가지를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가장 좋지만 이 키워드를 살려서 작성하셨다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 4가지를 다 작성하지 못하셨더라도 각각의 부분 점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6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 기출문제인데요. 20년도 이외에 출제된 기출문제와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할중률의 단위도 주어졌기 때문에 숫자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차례대로 5, 10, 3, 5, 10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 맞지 못하셨더라도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 17년도 사회에 출제된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m의 하중 0.35kg인 전선을 지시점의 수평인 경간 60m에서 가설하여 2도 처짐 정도를 0.7m로 하려면 장력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2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2도에 관련된 식을 먼저 작성해 보면 D는 8T분의 WS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장력 T를 묻고 있기 때문에 T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는 8T분의 WS 제곱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해석해보면 1m의 하중 0.35kg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1m당 0.35kg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전선 중량 W가 지금 0.35 단위로 따지게 되면 킬로그램 퍼 미터로 주어진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가 주어졌고 경간 S는 60m라고 주어졌죠. 60m. 그리고 2도는 0.7m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을 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공식을 작성했지만 여러분들은 숫자를 대입한 계산식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작성을 해보면 8 곱하기 0.7 분의 전선 중량은 0.35 경간은 60이기 때문에 60의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225kg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25kg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장력의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숫자만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이 해당 문제는 이 내용을 통째로 작성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공사 빈출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보면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하여 시설할 것. 지금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빈칸이 뚫어져 있죠. 오히려 기존 기출보다는 좀 더 쉽게 출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구리선 50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이렇게 1번에는 50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2번은 터미널 러그가 되겠습니다. 다도 이어서 보시면 같은 극인 각 전선의 터미널 러그에는 동일한 도체의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할 것. 동그라미 3번에는 2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라 보겠습니다.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지 말 것. 여기는 퓨즈.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을 보면 교류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은 전자적 불평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단답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다 맞추지 못하셨더라도 각각의 다 부분 점수가 있겠습니다. 19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우리가 신유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번부터 보시면 등전이가 형성되도록 특고합, 고합, 저합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의 명칭은 이 문제는 우리가 공통접지의 정의로 정답은 공통접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를 보시면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는데 제가 각각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독접지란 이렇게 고합, 특고합 계통의 접지극과 저합 계통의 접지극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독립적으로 설치된 경우를 단독접지라고 하고요. 공통접지는 등전이가 형성되도록 고합, 특고합, 그리고 저합 접지 계통을 공통으로 이렇게 접지하는 방식을 공통접지라고 합니다. 그럼 통합접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특고합, 고합, 저합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필해설비, 그리고 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다 통합하여 이렇게 접지하는 방식을 통합접지라고 하고요. 통합접지는 모든 접지 시스템을 통합하여 접지 시스템을 구성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접지는 등전이가 형성되도록 특고합, 고합, 저합의 접지 계통을 공통으로 접지하는 것에 반해 통합접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필해설비, 그리고 통신설비까지 다 모두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으로 이 소문제 1번은 우리가 공통접지가 더 적절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이 1번의 정의 자체가 공통접지의 정의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공통접지가 되겠고요. 소문제 2번 보겠습니다. 통합접지 방식에서 사람이 통상적으로 서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바닥면상의 어떤 점에서라도 보조장치의 도움 없이 손을 뻗어서 접촉이 가능한 접근 구역의 동시 접근 허용거리는 몇 미터 이하인가? 이 해당 문제는 K씨의 접촉 범위 밖의 배치에 따라서 정답이 2.5m가 되겠습니다. 소문제 2번이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K씨 용어 정의에 따라서 이 사람이 통상적으로 서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바닥면상의 어떤 점에서라도 보조장치의 도움 없이 손을 뻗어서 접촉이 가능한 접근 구역을 접촉 범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접촉 범위.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접촉 범위에 동시 접근 허용 거리를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K씨의 접촉 범위 밖의 배치에 따르면요. 서로 다른 전위로 동시에 접근 가능한 부분이 접촉 범위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두 부분의 거리가 2.5m 이하인 경우에는 동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뭐라고 했죠? 2.5m 이하인 경우에는 동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동시 접근이 허용된다는 이 범위가 2.5m 이하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2.5m가 되겠습니다. 물론 단위가 미터가 주어졌기 때문에 2.5로 작성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24년 이후에 전기공사기사 실기에 출제된 11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